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오늘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낮인데요.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 지켜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음, 다만 지금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요. 대구 동산병원 지금 그 치료 전문 병원 전담병원이죠. 계명대 동산병원과도 차로 5분 거리 정도에 살고 있고요. 동네 확진자들도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기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 이 동네 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생활은 위축되어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식당 쪽을 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서 문을 닫은 식당들도 지금 일부 보이고요. 어제 제가 한번 이 대구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어, 괜찮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뭐 말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스스로 뭐 주말이라도 외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금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조금 이 몇몇 분들이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금 좀 확산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진자들이 발생되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에 이미 감염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초나 이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 대구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지난 화요일, 수요일부터였으니까 그 전후에 감염이 되신 분들 중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들은 대부분 다들 각별히 조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 추세가 며칠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대구 지역 쪽의 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대구 북구 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차로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차량도 많이 줄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게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각자 이 시기에는 서로 조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치사율,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막 지난 모습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자기 집에서 스스로 여기 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도 남의 동네 얘기, 남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요 시기는 서로 조심들 해준다면 생각보다 빨리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진짜 이 병마와의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일선에서 벌이고 계시는 이 의료 관계자분들 그리고 행정 관계자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그 보람이 있으시길 조금 더 빨리 이 부분들이 해소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과 관심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그렇게 썩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좋지 않은 악재들 상황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는 코로나19의 국내 지역 감염의 확산입니다. 이 확산 속도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죠.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오면서 대구가 뚫렸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대구가 마치 진짜 그 우한처럼, 그래서 뭐 대구 폐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불과 3, 4일 전의 얘기였는데 지금 전국으로 벌써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지금 하루에 2배 이상씩 지금 매일 전일 대비 2배 이상씩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상태이고, 사망자 역시 오늘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까지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심이었는데, 어제 경주에서 사망하신 분이 40대 분이시라고 하죠.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좀 남의 얘기 같지가 않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도 지병이 있으셨다고 했죠. 오늘 뭐 대구시장이 나와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한 분은 건장하셨던 분인데 지금 조금 중증 상태로 조금은 위험한 상태라고 하시고, 한 분은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조금 위험한 상태.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계신 분이 2분 정도 더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망자 분들도 그리고 확진자 분들도 오늘 내일 아마 모레 정도까지 길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꺾이지 않을까, 증가세가. 제가 아마 1월달 설 전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설 전부터 해서. 우한 지역에서 증가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증가는 하더라도 증가율이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는 지점만 가도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중국 지역은 움직였고요. 최근 중국은 사망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 어느 정도 괜찮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금 2배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율의 기울기가 지금 상당히 급한 편이죠. 요게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요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요렇게 수요일 정도 선부터는 이렇게 꺾여 나가지 않겠나.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대비가 한번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말에 여기서 더 예를 들어 병상 자체가 급격하게 부족해지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건 만일의 경우니까, 그런다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주 주초 정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 증가세는 좀 꺾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이 일시적인 위상 저하 부분. 지금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 대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여행 경계 구역 국가로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위상 저하,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지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 이제 대외적인 측면으로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 어제 금요일 날 엊그저께 큰 폭의 하락을 한번 했었죠. 큰 폭의 하락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1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증시 거품이 있다고. 그 뒤로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더 올라버렸죠. 이제 거품 논란들이 지금 지난달 말부터 아마 이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작년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품 논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데 이 거품 논란이 미국 요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데,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얘기가, 지금 현재의 이 미국 시장은,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다. 굳이 금리 인하를 꼭 하지 않아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괜찮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연준 쪽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받아주지 않으면서 한 차례 조정이 있었었죠. 이제 요번 주 연준 위원들이 몇 분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아니면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측면이 어떤 점이 있느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금까지의 모든 전염병들이 펀더멘탈을 해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번에도 지금 조금 더 이 확장세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간도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지,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이 박살이 나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3일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2월 3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주는 그 시점에서 지역 감염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지역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밀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 날짜가 딜레이 됐을 뿐이지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크게 우려를 해야 되는, 엑시트를 고민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의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성장률의 둔화는 뭐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이 목표치가 하향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일단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2분기 이후로 이제 이 부분이 3월 달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지, 3월 첫째 주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서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을 때 강한 반등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이 증시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이쪽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대선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의 주가 방어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 계속해서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 립 서비스가 미국의 실제 실물 경기로의 이 연결이 되면서 기초 체력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장하게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립 서비스로 그쳐서 한번 그 뒤 큰 폭의 이 폭락을 한번 맞이할지,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뭐 단기적으로 올해 정도까지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의 예상 범위는 최저점은 2100에서 2120 정도까지, 이게 조금 이제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범위도 지금 좀 커져 버렸습니다. 0.1% 정도까지 이렇게 좀 커져 버렸는데, 일단은 요 정도 범위 정도로 보고 있고, 고점은 2180 정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범위는 651에서 660,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크죠. 660이 지금 뭐 요건 제가 봤을 때 못 지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요건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요 자리도 이제 지지 자리이긴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자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요 사이 정도 선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자리는 지킬 걸로 보고 있고요. 위로는 673포인트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대체적으로 전약 후강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화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빠르면 수요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진정이 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그래서 월화 정도,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를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 코로나19의
국내 피크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3일은 우리 증시에서의 피크이기는 했었어요. 그때가 그 주가.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중국 지역에서의 피크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의 지역 감염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이번 사태의 피크는 이번 주 월화 주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조금 더 딜레이가 돼서 이번 주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 지역 쪽에서 감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특정 종교 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하나 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외로 지금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지금 서서히 잡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요게 이제 피크가 딱 떨어지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는 상당히 강한 형태의 V자 반등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제가 지난 2월 3일 그 무렵에는 강한 형태의 V자 반등보다는 약간 횡보 형태로 서서히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요번 요 사태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맞는 사태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조정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보면 이 사태 이후에는 좀 더 강한, 상당히 강한 정도의 V자 반등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겠죠. 뭐 진단키트 지금 뭐 오늘 나오는 얘기 보니까 거의 지금 다 썼다. 새로 지금 또 계속 지금 생산이 많이 돼야 한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주까지 뭐 음압병상 관련한 관련주들도 조금 떴었고요. 그 외에도 마스크, 소독제, 원재료 관련 요런 주식들이, 관련주들이 월화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 한 번 더 유행을 한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현재 딱지들을 붙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섹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지 붙인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런 단타 외에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중 피크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 올라올 때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재 이쪽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중심의 전기차, 수소차, 5G. 예를 들어 이 사태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기부양책들이 나오겠죠. 그때 나올 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뭐 SOC 관련된 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섹터들이겠죠. 이제 그런 sek터들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5G,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요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 주 초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현금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다면 그걸 견뎌내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각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난 금요일처럼 조금 비이성적인 형태의 매매에, 뇌동 매매에 동참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쪼록 지금 어려운 위기 한번 헤쳐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또 한 번 지금 또 어려운 위기가 왔습니다. 이 부분들 잘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잘 벗어나고 이후 큰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